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옆에 보시는 BMW 배터리 전기차죠. i3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시장에서 이 배터리 전기차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취급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제조사들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들도 다양한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이 올해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에 국내 시장에도 이제 EQC죠. 전기 SUV 모델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ID 패밀리, 폭스바겐의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 브랜드인 ID를 통해서 ID 브랜드로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이제 BMW는 어떨까요? BMW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총 25개의 전동화 모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배터리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모델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 12개 차종을 배터리 전기차로 이제 설정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BMW 배터리 전기차 출시 계획을 살펴보면요, 내년에 이제 iX3, BMW X3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내년에 출시가 되고요. 2020년에는 세단 기반의 i4, 그리고 SUV 모델인 iNEXT가 이렇게 차례로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BMW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배터리 전기차를 가장 먼저 선보인 브랜드였죠. 바로 옆에 보시는 i 브랜드, 그리고 i3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i3 같은 경우에도 출시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확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전기차였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 모델들의 성능도 좋아진 만큼 이 i3도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성능으로 좀 어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출시가 됐는데요. 그럼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3의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마이너 체인지 정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의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실내 공간의 변화도 이전에 1세대 모델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한눈에 봐도 그 독특한 디자인과 이 프로포션 때문에 한눈에 좀 눈길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 사실 많은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연기관 차량과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그릴이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타이어 휠의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하는 소소한 변화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그 레이아웃은 그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i3 같은 경우에 개발 초기부터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던 만큼 여전히 지금 이 크기나 디자인이나 형태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 하단에 이 범퍼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와이드한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범퍼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뒤쪽에 있는 리어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기 때문에 디자인 변화를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이제 범퍼 디자인이 바뀌면서 조금 더 와이드한 형상을 보여줬다면 이 측면 같은 경우에 이 루프 라인을 따라서요, 실버 라인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인 같은 경우에 이 플라스틱 소재가 따로 이렇게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스티커 같은 것이 붙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실내인데요. 한번 실내도 같이 살펴보시죠. 네, 지금 i3의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좀 실내 디자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상당히 좀 출시된 지가 오래된 모델임에도 분명하고, 그리고 디자인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분명하고, 굉장히 신선한 디자인, 여전히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i3 같은 경우에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이제 하부의 셰시는 알루미늄으로, 모두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고요. 이 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FRP라고 하죠. 탄소섬유, 카본 재질의 그 소재를 사용해서 상당히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1300kg 밖에 되지가 않는 아주 가벼운 차량인데요. 이렇게 알루미늄 셰시와 카본 프레임을 통해서 무게도 줄일 수 있었고, 또 덕분에 주행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 배터리 전기차로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실내 소재들도 상당히 좀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좀 대거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앞쪽에 보시면 이 플라스틱 소재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무슨 실오라기가 이렇게 얽혀 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는 가죽 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그리고 또 시트에 있는 가죽 같은 경우도 올리브를 통해서 이 색깔을 염색을 한 가죽 시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금 자연 친화적인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이렇게 섞여서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 안에 앉아 있는 이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주고요.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행할 때 조금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티어링 우측에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대한 이 뭉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시동 버튼뿐만 아니라 주차 버튼, 그 다음에 기어 변속까지 이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동을 켜면은 SF 효과음 같은 소리로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시동이 걸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배터리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전혀 들을 수가 없고요. 그냥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계기판에 이제 레디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바로 주행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D 모드, 그다음에 후진, 그다음에 중립 모드까지 이게 세 가지 기어 변속을 통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이제 투스포크 구조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투스포크 하면은 레이싱 머신들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지금 딱히 투스포크 구조의 그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휠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10.9인치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창이긴 하지만 i3가 출시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이제 첨단의 장비였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공조장치 버튼들과 오디오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내에서 달라진 점이라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보여지는 이 BMW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큼은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지금 탑재가 돼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기어 노브가 있는 쪽에 보시면 이제 다이얼이 있는데요. 이 다이얼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들을 선택을 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전기차다 보니까요, 얼마만큼의 배터리 효율을 좀 발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서 좀 종합적인 통계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행 스타일이 어떤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조그 셔틀 왼쪽에 보시면 주행 모드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컴포트, 에코 프로, 에코 프로 플러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포츠 모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좀 주행을 해보면요, 이 컴포트만으로도 충분한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운전자가 배터리 전기차 특유의 이 강한 토크를 느낄 수 있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 프로와 에코 프로 플러스가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에코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조장치의 기능을 조금 더 낮춰서 에너지를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또 제한 속도도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에코 프로 플러스에서는 90km 이상은 낼 수 없도록 좀 제한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코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컴포트 모드와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응답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전기 모터의 회전을 더 빨리 해주고 또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제 컴포트 모드가 아니라도 에코 프로만으로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라면 전기차 특유의 이 강한 토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에코 프로 모드면 충분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 전기차긴 하지만 여기저기에 조금 소소한 그 적재 공간, 수납 공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대시보드 상단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물병 2개 정도를 넣고 있는데 물병 한 500ml 페트병이 한 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시면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요. 운전자가 주로 쓸 수 있는 컵홀더가 이 앞쪽 주행 모드 버튼 이 앞쪽에 컵홀더가 있고요. 또 뒤쪽에 살짝 뒤쪽에 보시면 이 안쪽으로 수납되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이쪽에 또 컵홀더가 하나 있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USB 포트가 2개가 있는데요. 새로운 신형 i3가 출시가 되면서 달라진 점이라면 바로 여기에 이 타입C 방식의 고속 충전 케이블 를 꽂을 수 있는 이러한 단자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뀐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소소한 수납 공간이라면 이 앞쪽에 보시면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하부, 차량 하부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있는 뭐 구동축 같은 게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수석과 운전석이 뚫려 있는 공간인데 그 사이에 이 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앞쪽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에도 이 밴드들이 있는데 이곳에 개인 짐들을 이제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가죽 처리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들도 좀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차량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좀 시트 두께를 얇게 가져갔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고요. 상당히 좀 높이가 높습니다. 차량의 루프 끝에 거의 닿아 있는 정도의 이러한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등을 지지하는 시트가 얇긴 하지만 등을 잘 지지해주고요. 상당히 좀 탄탄하게 몸을 잡아주고 있는 좀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전동 시트가 아니라 모두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높낮이 조절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도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 편하게 이제 레버를 올리면 높이가 조절되지만 이 i3의 높이 조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왼쪽에 레버를 당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몸을 직접 운전자가 움직여서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높이를 가장 높인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키가 170인 키인데요. 지금 루프에 거의 닿습니다. 뭐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제 키 이상인 분들은 사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낮춘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높이, 주먹 하나가 조금 더 들어가는 머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된 점은 이 암레스트 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이제 더해졌다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의 차량들에 탑재가 되고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새로운 i3에도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올려두는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서 패드 위에 이렇게 올려두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정이 되면 이제 파란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해봤는데요.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그러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는 아닙니다. 이제 2열에 좀 왔는데요. 좀 뭔가 특이한 점 혹시 화면상에서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제 i3 같은 경우에 B필러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운전석 쪽, 보통 이제 운전석 쪽에 앞쪽에 있는 부분을 A필러, 그 다음에 트렁크 쪽에 있는 부분을 C필러라고 하는 이 기둥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B필러가 없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이제 손짓하고 있는 이 부분에 B필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의 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지금 앉아 있을 때 보면은 상당히 조금 개방감이 좋습니다. 지금 운전석 조수석 쪽에 시트를 좀 눕혀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차량의 i3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쉐보레 볼트 EV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필러가 얻은 공간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실내 사이드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에 제 앞에 시트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운전할 때의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놨는데도 지금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뭐 2개 정도가 들어가는 이러한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저 머리 공간 정도에도 주먹 하나가 살짝 넘는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여유가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뭐 한 키가 180 정도 되는 분이시라면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쪽이 좀 움푹 파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최대한 머리 공간을 넓혔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이제 이 측면 디자인을 볼 때도 확인하셨겠지만 1열에 있는 글라스뿐만 아니라 2열에 있는 글라스도 상당히 좀 넓이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2열 바로 옆에 트렁크에 이어지는 공간에도 또 이렇게 글라스가 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또 둘러보면요, 이 시트 중간에 보시면 컵홀더가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이 2열에서는 USB 포트를 또 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암레스트 하단에 있는 USB 포트를 이제 뒤쪽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이 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2열 좌우측에는 이렇게 옷걸이가 위치를 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 작은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구조가 잡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측면 부분이 완전히 좀 평평하게 돼 있어서요, 저 짐을 수납할 때 좀 걸치적거리는 부분 없이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평하게 해서 적재 공간을 크게 넓힐 수가 있는데요. 한번 좀 넓혀 보겠습니다. 완전히 플랫한 형태는 아니지만 거의 좀 평평하죠.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밴드 같은 이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밴드들이 또 좌우에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배터리 전기장이니까 당연히 충전 방식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급속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 차량의 오른쪽 뒤쪽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요. i3 같은 경우에 DC 콤보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 방식에는 모두 3가지가 있는데요. AC3상, 그리고 차데모, 그리고 보시는 DC 콤보 방식,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 DC 콤보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차데모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제조사들, 특히 이제 르노 같은 경우에 AC3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게 충전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 콤보 방식으로 좀 규격화,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차데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과 조금 어떻게 연계를 가져갈까 하고 일본 제조사들이 중국 업체들과 많이 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중국을 차데모 방식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결과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3상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보다 많이 좀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뭐 DC 콤보 방식이나 차데모 방식이 좀 주를 이루게 될 것 같고요. 장단점도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차데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포트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과 관련된 이 장치들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가격도 더 많이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충전 효율은 이 차데모 방식이 좀 각자 하다 보니까 효율은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DC 콤보 방식은 이 2개의 포트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속과 급속 모두 한 포트에 있기 때문에 충전하기가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뭐 단점이라면 차데모 방식보다 약간 더 충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데모 방식과는 다르게 통합된 충전 단치, 그리고 충전 장치의 크기를 조금 더 작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3 같은 경우에 차량의 앞쪽에 이제 적재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량 같으면 이쪽에 이제 엔진들이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전기 모터라든지 전동 파워트레인 같은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렁크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을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완속 충전 코드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보니까 델파이제의 완속 충전 케이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20V 콘센트에 이제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 케이블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급속 충전기, 시중에 있는 공용 충전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도 뭐 케이블만 있다면 충분히 충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급속 충전 포트에 이 완속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서 가정에서도 충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조금 불편한 점이 하나 있어서 영상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차량에 탈 때 당연히 뭐 도어를 열고 이렇게 타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쪽이 열리는 도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타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뒷좌석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자리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을 닫죠. 이렇게. 자, 이 문을 닫는 건 좋은데 이제 1열에 있는 도어를 조금 누군가 닫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이 뒷좌석에서 문을 닫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몸을 앞으로 숙여서 문을 다시 닫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열 승객이 내릴 때도 누군가 사실 이 앞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상당히 내리기가 힘듭니다. 이 문만으로는 열리지가 않거든요. 이 도어를 아무리 좀 이렇게 데쳐봐야 이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1열 도어가 열려야지 이 후석 도어도 열리거든요. 다시 또 조수석에 시트를 젖히고 문을 열어서 이걸 열고 제가 다시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 이 수어사이드 도어라고 불리는 이러한 도어 개폐 방식이 조금 단점이 되겠죠. i3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1300kg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부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에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아주 강성이 높은 그러한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전기 모터까지 합세를 하게 됩니다.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낮은 속도, 시작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차량의 성능을 이제 몸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성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기차들의 특성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 꽤나 좀 출력이 높아졌죠. 거기다 주행거리도 훨씬 길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 소개된 뭐 국산 전기차들 코나 EV나 니로 EV 같은 차량들을 보면 보통 이제 200마력을 살짝 넘는 출력에 뭐 주행거리 400km 안팎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i3 같은 경우에 최고 출력이 170마력이고요.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완전 충전했을 때 248km입니다. 하지만 이 248km라는 수치는요,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달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것들이 사실 이 EV 시스템을 배터리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 제조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속이 필요할 때 아니면 시내 주행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즉각 분석을 해서 항상 최적의 그 파워트레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최적의 파워트레인 성능이라는 것은 배터리를 최대한 충전할 수 있는 이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차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00km 정도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거리를 좀 주행을 했고요. 한 60km, 70km 가까이 좀 주행을 했고, 또 에어컨도 좀 켜고 있는 상태인데도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최대한 이 도로 흐름에 맞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주행거리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만 해도 좀 치승을 하기 위해서 가속을 막 할 때만 해도 170km, 160km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19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행 습관이라든가 도로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248km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성능 역시 정말 화끈합니다. 이 상당히 좀 귀여운 외모의 차량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되면서 아주 몸을 시트에 밀착시키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토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도 또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슈퍼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포츠카에 버금가는 이런 화끈한 성격을 발휘한다는 점이 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R3 같은 경우에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한 7초 안팎 정도가 됩니다. 차량의 크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이것이 바로 전기 모터의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 가속력은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좀 속도가 올라가다 보면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전기 모터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i3 전기차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면은 페달만으로 브레이크 조작 없이도 이 페달만으로 모든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i3 같은 경우에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상당히 쉽습니다.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 중에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강조했던 차량이 바로 닛산 리프였죠. 이 페달이라 불리는 시스템이었는데 i3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달을 통해서 가속에서 완전하게 감속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국산 전기차, 특히 이제 니로 EV나 코나 EV처럼 이 스티어링 휠 좌우측에 있는 이 패드를 통해서 이 감속되는 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차량도 있는데요. 지금 i3는 그것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주행해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가속 하는데 크게 조금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내 주행, 지금은 제가 고속도로에 있지만요, 시내 주행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감속을 이끌어낸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좀 조절하기 미묘한 부분인데요. 조금 이제 강도가 세면은 차량이 울컥거리는 느낌 때문에 운전하기가 불편해지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감속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하지만 i3 같은 경우에 요 미묘한 이 균형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 i3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은 없는데요, 이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주행할 때는 이 원페달 방식으로 이제 감속, 가속을 다 가속 페달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또 고속 주행 시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서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시승을 하면서 차량의 와인딩 코스에서 차량의 좀 핸들링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떠오르는 차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미니 쿠퍼인데요. 미니 쿠퍼 같은 경우에 이 짧은 차체 그리고 탄탄한 이 강성에서 오는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행 성능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차량이 바로 이 미니 쿠퍼인데요. 이 i3 같은 경우도 그러한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전륜에서 차량의 앞쪽까지가 상당히 좀 짧고요. 이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짧은 차체에서 오는 아주 경쾌한 움직임이 이 i3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운전의 즐거움도 있지 않은 그러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i3를 시승하면서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건데요. 올바른 방식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런 과정 자체를 이제 공정무역이라 부르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된 커피를 뭐 공정무역 커피라고 좀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i3를 시승하면서 좀 머릿속에 떠올랐던 부분입니다. 사실 같은 전기차이긴 합니다. 요즘에 많은 전기차들 나오고 있죠. 이런 전기차들이 이제 친환경적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제 소개할 때요. 하지만 진정하게 친환경이라 한다면 이 차량을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이 차량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기업의 마인드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사는 것이 이제 윤리적인 소비라는 측면에서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제조사들에게 이렇게 친환경적인 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자동차들이 공정한 방식으로,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찾게 되겠고, 이것들이 이제 선순환되면서 기업들이 얘기하는 진정한 친환경적인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문화가 될 것도 같고요. 물론 i3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6천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이전 모델과 가격 차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났지만 가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보조금 혜택을 받아도 한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이제 구매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국내에 출시되는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 코나 EV나 니로 EV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면은 한 2,500만 원 수준 안팎으로 이제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격의 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배터리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BMW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i3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i3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